네.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부동산 탈세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양정숙 당선인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런가 하면 더불어시민당은 오는 15일 이전에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시민당의 우이종 대표 연결해서 관련 현안들 한번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양정숙 당선인 문제 여쭤보기 전에 어제 밤에 불거진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부터 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정대협 이사장 맡았던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그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님이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국민 모금이나 성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또 입장도 내놨는데 지금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윤미향 당선인으로부터 입장을 좀 들으신 바가 있나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듣진 못했고요. 저희가 이제 당연히 연락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역시 그 할머님의 어떤 주변에 계신 최모 씨라는 분에 의해서 조금 기억이 이제 왜곡된 것 같고요. 어쨌든 지적하신 그 단체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그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단체의 입장을 지켜보고 난 후에 그 공식적인 어떤 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1차 사실관계 파악한 결과로는 국민 성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빙 서류를 그 정대협 쪽에서 이제 정의기억연대로 바뀌었죠, 이름이. 이곳에서 이제 전부 다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님이 제기했던 그 문제 제기 같은 경우는 좀 검증이 필요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추가 조사나 이럴 그 계획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이용수 할머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단체가 그 제대로 해명이 안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또 그거는 들어가야 되겠죠. 사실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미향 어떤 당선인이 사실은 오히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 집중을 해야지 국회의원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할머님의 문제 제기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결국 물론 그 단체 활동의 근간에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 더욱이 이제 윤미향 씨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단체 부분이 더 확인되고 그 다음에 또 윤미향 씨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미향 씨가 늘 말하듯이 이러한 어떤 한일 관계 포함해서 위안부 문제 이것이 국회에서 또 해결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저희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문제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관계가 좀 정확히 파악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양정숙 당선인 문제로 좀 넘어가서 지금 최종적으로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양정숙 당선인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명 결정의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 파악이 지금 당 차원에서는 더 이상 조사할 여지도 없이 모든 게 파악이 됐다. 이런 판단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재심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다시 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출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출석 기회를 드려서 이야기를 다시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1차 조사 때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양정숙 당선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면서 내놨던 입장을 보면 선거 전에 냈던 소명 자료로 당선까지 됐는데 왜 그때는 되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던데요. 그건 저희는 조금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7일 민주당 쪽으로 이제 그런 어떤 제보가 있은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제1차 진상조사위원회가 11일 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도 의혹에 대한 그 소명이 되지 않았고 그 12일 날 2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그 원래 민주당이 제보했던 막내 동생의 진술이 갑자기 번복되면서 이게 자체 조사의 한계를 느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충분한 어떤 소명 자료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선까지 간 거는 그 7일 날 제보가 있었고 첫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11일 있었고 예. 또 12일 계속 이어졌을 때 예. 재심 기간이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이 소명 자료로 당선된 게 아니라 그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이 총선까지 진행된 거죠. 아, 그러면 12일까지도 이게 뭐 입장 번복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총선 전에 어떻게 뭐를 해보고 할 그 조치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일각에서 아니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했으면 총선 전날이라도 그러니까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던데 그 비판은 좀 근거 없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이미 총선 전에 예. 이런 어떤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양정숙 그 후보자가 이 제대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자료를 합의될 수 있는 자료까지 돼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건 국민에게 알려드려야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양정숙 당선인은 지금 시민당을 상대로 맞고소까지 했거든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그러니까 내세워서 맞고소를 했는데 이건 지금 당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종의 정치적인 뭐랄까 그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악의적인 행동이다? 어떤 점에서요? 예. 저희는 뭐 이미 이 그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했었고, 이런 어떤 후보 자체는 사실 저희가 추천했다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추천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냥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 민주당의 사실 확인, 추천된 경위라든지 모든 걸 확인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정숙 후보는 당연히 저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진행시킨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을 당선시킨 소속 정당에 대해서 명예훼손성 비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좀 납득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보가 KBS 보도로 이제 그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당이 KBS에 정보 유출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전후 맥락을 보면. 네, 그것은 뭐 전혀 사실무근이고요. 저희도 처음에 그 KBS 뉴스가 나왔을 적에 즉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당에서 그러한 어떤 정보가 나온 것은 절대 사실무근입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께서 이 총선 전후 양정숙 당선인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오히려 시민당이 칭찬을 들어도 된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이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게 칭찬받을 일이냐라는 어떤 그 반론이 나오던데 이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후보의 검증은 민주당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 제 첫 제보가 민주당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보가 어쨌든 비례대표로 저희 당에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공식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당은 사과를 했습니다. 한편 저희는 제보받은 이후로 사실 이 진상조사단이 거의 밤잠을 못 자고 뭐 그 당시 이제 당연히 그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요. 많은 일로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못 자고 이것을 그 조사했습니다. 제가 뭐 개입은 안 했습니다만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은 양쪽 당사자도 공감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 해명하러 왔을 적에 심지어 저녁을 뭐 밤 12시에 먹으면서까지 했었거든요. 또 이 조사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민주당 측의 조사위원도 와라라고 해서 합동조사까지 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이제 검증이 있었고 2단계 이제 제보에 따른 진상조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상조사 단계에서 시민당이 이제 그 시민당의 역할은 진상조사였는데 이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검증 부분은 그리고 만약에 검증 소홀에 책임이 있다면 그건 민주당의 몫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양정숙 당선인은 그 제명을 당해도 의원직은 사퇴 안 한다. 이 입장은 불변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지금 그 15일까지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건 맞습니까?
예, 저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만약에 네네네. 통합당이 그러니까 그 위성 교섭 단체를 이제 미래한국당 이걸 이제 위상 교섭 단체를 만들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게 합당 절차를 중단하고 그러면 더불어시민당도 다시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시나리오가 가동이 되는 거냐 이런 일각의 추측이 있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이 민주당의 입장, 네. 당대표 입장이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 서로가 합의한 것은 네. 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점에서 현명하게 국정을 주도하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나 다른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가 중단되거나 유보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취지의 발언을 전해들은 바는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럴 여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대표님? 현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합당 절차는 예정대로 15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대로 간다. 네. 확실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던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시민당을 모태로 하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정치에서 분명히 절대란 말은 없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합당을 위한 지금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저희 당에서 네. 저희 당대회에서 합당 결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아, 합당 결의를 마무리를 했습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 절차를 밟으면 바로 합당 선언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